CTS 난민기획 난민의 시대 선교와 마주하다 7번째 시간입니다. 전 세계 난민 문제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우리나라의 난민 상황과 선교를 사역자와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박세연 기자입니다.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인원은 2004년에 148명으로 처음으로 연간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후 2011년에는 1,011명, 2015년 5,711명, 2017년 9,942명, 2018년 16,173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5월까지 5,400여 명이 난민 신청을 했고 하반기까지 고려하면 누적 난민 신청자는 6만 명이 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적게는 수개월부터 몇 년까지 걸리는 난민 심사 기간. 한국인 사역자들은 난민 심사 절차부터 심사 이후 정착까지 돕고 있습니다. 생계 문제, 취업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난민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난민들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죠. 늘어나는 한국 내 난민의 현실 가운데 한국세계선교협의회도 난민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난민실행위원회를 발족, 디아스포라 레퓨지 센터를 마련해 난민 선교의 체계적인 전략 수립에 나선 겁니다. 원하는 난민들을 그곳에 보내가지고 직업 훈련을 시키게 하고요. 임의용 기술이라든지 우리나라 말을 가리키고 우리나라 문화를 가리키고 또 이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이들에게 어려운 애로사항들을 저희들이 상담하고 어떻게 잘 정착하고 통합할 수 있는지를 가리키는 그런 훈련도 저희가 지금 구상 중에 있고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최근의 코로나19 사태는 한국 내 난민들을 절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언어의 한계로 정보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죽음의 공포에 몰려있는 것. 사역자들은 교회가 편견을 넘어 다가간다면 난민들이 벼랑 끝에 선 지금 복음이 흘러갈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아랍에서 온 난민들 같은 경우에 실은 그 사람들을 위한 안내 자료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뉴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한정돼 있고 전쟁의 죽음을 피해서 여기로 왔는데 바이러스를 통해서 죽음의 위협에 또 있으니까 이런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한국 내 난민들.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전략 수립과 한국교회의 관심이 요청됩니다. CTS 뉴스 박세희입니다. 전 세계 난민의 현실을 살펴보고 난민 사역의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 현장에 CTS 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의 도화선이 됐던 독일 라이프치히의 평화기도회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통일을 갈망하며 뜨겁게 기도했던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카타콤 형태를 본뜬 거대 지하 묘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묘지 부족 문제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의술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온 한국기독의료 선교협회가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주안 장로교회에서 의료 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의료 선교대회가 3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의미 있는 프로그램들이 더 풍성히 마련됐습니다. 파워인터뷰 오늘은 한국기독의료 선교협회 박준범 선교사를 만나봅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의료 환경이 열악한 아프리카 등 오지를 찾아다니며 무료 의술을 펼치고 또 선교 현지에 의과대학을 설립해 의료인 양성에 힘써온 의료 선교사들. 다양한 형태로 선교적 사명을 실천해온 기독 의료인 10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의료 선교 대회를 엽니다. 특히 올해 대회엔 기독 중고등학생 100여 명도 초청했습니다. 전국의 기독교 청소년들, 중등부와 고등부 고등학생들을 선교대회에 한 100명 정도를 특별 초청을 해서 의료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선교대회에서 선교사님들의 삶과 스토리와 세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자신의 꿈을 찾고 꿈을 가지도록 하는
특히 이제 의료 선교에 관한 꿈을 가지도록 하는 청소년 트랙을 이번에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초청 중이고 학교와 개인들이 좀 문의를 하고 있고 단체로 아마 참석을 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대회가 이처럼 청소년부터 뭐 70대, 80대까지 의료계 어른들을 모시고 하는 선교대 세대차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 선교대 안에서 중요한 것은 좀 멘토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선교대회는 세대 간에서 멘토 25분의 멘토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멘토들이 선교대의 식사 시간, 자유 시간, 또 여러 가지 대화 시간에 주제와 영역들을 서로 매칭해서 1대1로 경험 많은 멘토 선교사들로부터 혹은 선교계 리더들로부터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멘토링을 받는 그런 대외 멘토링 시스템을 이번에 저희들이 구축을 했습니다. 선교 초기 의료 선교사들에게 진 빚을 갚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는 선교 방향을 시대의 필요에 맞게 바꿔왔습니다. 의료선교협회가 만들어진 지 올해가 30년이 되는 해인가 봐요. 네. 그럼 앞으로 의료선교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시는 측면은 어떤가요? 과거에 우리 한국의 의료 선교는 거의 정부가 손대지 못하는 영역들을 좀 이렇게 가서 도와주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정부가 1차 보건 진료들을 많이 감당을 해가고 있기에 지금 앞으로 한국 의료 선교는 훨씬 더 그 현지의 의료 리더십을 키우거나 또는 정말로 특화된 의료 기술과 또는 이런 의료 리더십을 양육을 하면서 정말 현지인들이 1차 보건 의료를 감당해 가는 일종의 리더십 양육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앞으로 한국 교회의 의료 선교도 단기 의료 선교도 혹은 우리 이런 전문적인 선교 운동도 현지의 보건 의료와 공공 의료를 더 강화시켜주고 그러면서도 역시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 키우는 의료 선교가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외과 의사인 박준범 선교사는 1999년부터 13년 동안 예멘의 가난한 이들 진료에 힘썼습니다. 병원을 세우고 NGO를 통해 의료 선교사를 파송하고 예멘 스마일이란 재단을 만들어 구순 9계열 환자들에게 미소를 찾아줬습니다. 그러다 내전이 발생해 한국에 돌아왔고 지금은 국내로 들어온 예멘 난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2012년도 이제 전쟁 내전이 터지면서 저희들이 조금 사역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2012년도에 들어와 지금 한 7년 됐는데요. 그 나라는 여전히 지금 계속 전쟁 중에 있지만 작년에 그 예멘 난민들이 550명이 제주도에 갑자기 도착을 해서 우리 한국 사회도 놀라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가 작년 7월에 제주도에 내려가서 예멘 형제들과 3개월 동안 예멘 난민 캠프에서 캠프를 만들어서 함께 24시간 숙식을 같이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한국 사회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압박을 많이 받고 스트레스가 많은 예멘 친구들이라서 이 예멘 형제들이 잘 정부 허가를 받고 정부의 심사를 받는 동안에 안전하고 또 이렇게 바람직하게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을 위해서 전국에서 자원봉사 한 30분이 내려오셔서 난민 캠프에서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먹고 자고 한국어 교육하고 또 스포츠하고 태권도도 배우고 한국말도 배우고 한국 문화도 오리엔테이션 해주고 하는 그 한국 최초의 난민들을 집단으로 그룹으로 이렇게 사역한 첫 경험이 되겠습니다. 저 끝으로 의료 선교사의 비전을 품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의료 선교사라는 게 뭐 슈바이처처럼 우리가 뭐 아프리카를 가서 의료를 선교를 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미 과거 100년 전의 개념이고요. 그래요? 예, 지금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 선교적 존재로서 선교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미셔널 라이프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데요. 어떤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나가서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혹은 뭐 어느 중동에서 일하는 선교사가 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그분들이 이 한국에 있는 여러 다문화와 많은 종족들을 오히려 내가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의 개념이 아니라 진짜 있는 곳에서 있는 상황에서 주어진 주님이 부르시는 상황 안에서 이 선교적 사명과 어떤 프로젝트들을 진짜 선교적 그 관점에서 잘 감당하는 것이 앞으로 그 21세기에 우리가 필요로 한 선교사들의 모형이라고 봅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제주도에 예멘인들이 입국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우려했던 불미스러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는 여전한데요. 예멘인 입국 1주년을 맞아 한국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봤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케밥집 YD 하우스. 예멘인 압둘람 씨가 열심히 케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압둘 하킴 씨 역시 지난해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입니다. 이 케밥집은 평소 난민들을 꾸준하게 보살펴온 한국 디아코니아가 협동조합을 만들어 예멘인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가게입니다. 가게 이름인 YD는 예멘 디아코니아의 약자로 이곳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예멘인들을 위해 쓰입니다. 압둘 하킴 씨는 오는 10월이면 다시 1년짜리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예멘 내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체류 허가를 취득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I think give 1 year because Yemen problem. I can't come back Yemen. 우리 사회가 난민 문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기점이 된 예멘인들의 제주도 입국. 1년이 지난 지금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 500여 명 중 2명만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나머지는 1년에 한 번씩 체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는 10월 다시 한번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예멘인들은 혹시라도 허가가 거절되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예멘인들이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별탈 없이 살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여전히 예멘인들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이들도 있지만 많은 교회와 교인들은 예멘인들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예멘인들이 제주도에 입국했을 당시부터 이들을 도와온 새벽이슬교회 이망성 목사는 교회가 이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 친구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마지막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도피처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멘인들과 보낸 1년을 돌아보며 이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여기고 공존할 준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Hey guys! We are the Mission Expedition. 우리는 성교탐험대입니다. Today we're going to study about Yemen. 오늘은 예멘을 배울 것입니다. Let's get on with the video! So this is the flag of Yemen. And the coat of arms. And in Yemen, this is where it's located. The Yemen is around Saudi Arabia and Oman. And the Yemen map looks like this. Okay. So, as you know, the information and the capital of Yemen, which is Sana'a. And the language they speak is Arabic. And the amount of population is 27,584,213. And the ranking of the population is the 48th. And their ranking of the land is 49, and 527,968 kilometers. And the religion is 90.9% of the religion are Islam, and which includes 65% of Sunni Islam and 34.9% Shia Islam. And 0.1% is the other religions. So for natural heritage, we have the bleeding tree. And then we have the Dracaena cinnaberry, aka dragon blood tree. I don't know. Okay. In Yemen food, whenever you eat, it's always shared in one plate. And also, when you eat, you need to only use your right hand. Feel bad for people who eat with their left hand. Oh yeah, their honeycomb bread is great. It's so sweet. And their soup is flatbread. Yeah, you dip it. It's good. And their rice, Mandy. Whoa, look at that pig. And they also put rice on top. They put chicken on top of rice. That's very popular in Yemen. It's very good. Yeah, I'm gonna eat with my right hand. Do they eat pig?
Yeah, they do. That you don't eat pork because they're Islamis. You're right. This is pig. That's chicken. A chicken is this? They don't eat pork. Okay, well, we messed up. So the capital of Yemen is Sana'a. It's like that, and then there are also markets on the streets. That. And this is the city of Sana'a. Yeah. And then The city of Sana'a was a lost. it's located on the Yemeni mountains, and Sana'a, it means a fortified place. Yes. I did some research, and I saw that people that are Yemenian, the men wear like this attire, which kind of looks like this, and they wear like this suit for like soldiers because like they're in war somehow, and these are how their heads look like, very colorful. And that's how the traditional clothes adults look like. Those are the ladies and the men. And then these are the traditional clothes for kids, like around. Yo, bro, I just came back from Yemen. Why is there a war? Oh, they're in. Have you not heard? No, bro. My grandpa just died. What are you talking about? Oh, they're in war because they're trying to take control over Yemen. Like there's like these people fighting over control for Yemen, so they can own the country. Oh, dang. Oh, and here's a picture of people carrying guns around. So they don't, so they can have something to defend themselves with. Yo, bro, I saw one of these there. I saw one of these there. And then we have a picture of people on the tank fighting for Yemen. And we have people suffering. See, like their house broke down. And then we have a kid that got hurt in Yemen. And people are losing jobs there. Their buildings are breaking down. Animals are dying. And then we have the refugees in Yemen, like people trying to escape Yemen on the boats. All these people here are trying to run away. They're refugees. And then there's people that are trying to walk through to other countries, but if they don't let them, they're gonna have to walk all the way back. And the other countries give them tents and stuff. And some of them, if they don't get tents, you're gonna have to sleep on the ground. Cold. Oh, Please pray for Yemen to have a peaceful country and don't have to go to war every single day. For their kids in need. And please pray for them to get better and not stay sick like this, and have doctors to help them. And help end the war. And please pray for it to be over so they will be peaceful again. Please pray that there are people that are hoping to pursue to end the war so that we can be peaceful. Please let the blockade be lifted so people can help both of the countries, and they will be well fed, well clothed, and be happy. Please pray that the blockade will be lifted so there will be aid so other people can help and they will be healed. Let's pray for them. Dear Heavenly Father, please pray for Yemen so they will be more peaceful and they will also be well fed, well dressed, and be healthy, that a lot of kids will be nourished and they will be strong and they will help the country when they grow up. In Jesus' name we pray, amen. Amen. Thanks for watching. Did you like it? Yeah, Yemen, let's go. Subscribe! And hit the like button down below and leave a comment to get more great YouTube videos on Subscribe other for more countries. content, and you get more damn. Get out. Next month we'll be making a video on Honduras, Croatia, Uganda. Uganda is the country we'll be doing. So stay tuned for Uganda. Bye!
who was a civilian on the street, and he was hit by a car. He was brought in as an emergency. When he first came in, he's very agitated. There's always the possibility of having some head trauma. So at the minute, we're stabilising him. We've done some initial investigations, and our plan will be to transfer him to another facility who can manage head injury. We have some hospital here, but it's not qualified. There is no operation room, just emergency room is prepared patient and send patient directly to Aden. As Aden is far away from here, 6 hour, 5 hour maximum. So sometimes this case is very serious, like is a vascular injury, laparotomy, more bleeding. That's when you are exposed the patient during the round, maybe they are die. C'est un patient qui est arrivé pour une plaie par balle dans la cuisse, avec un assez gros délabrement musculaire, parce que c'était sûrement une balle à haute vélocité Kalachnikov, qui avait en plus provoqué une fracture avec beaucoup de fragments au niveau de l'extrémité inférieure du fémur. On a préféré le référer à Aden, d'une part parce qu'on est quand même limité en lit, et le deuxième, c'est que si un orthopédiste plus compétent, plus expérimenté que nous a une meilleure solution, ça sera tant mieux pour le patient. Donc c'est l'exemple même de patients qui arrivent à Moha parce qu'on n'est pas trop loin des lignes de front, qui est stabilisé ou qui fait l'objet d'un premier geste chirurgical et ensuite qui est transféré à Aden pour le traitement complémentaire. So this patient had a bullet that has come in from the top of the chest, and we can see on the x-rays that it has gone through the chest, possibly through the abdomen, and it's just sitting in his hip. Because it's gone through the lung, we need to put a tube that goes into the lung to drain out air that's now in the lung. We've done a scan of his abdomen, and we will watch to see if he gets a collection of blood in his abdomen, and we will do that on the intensive care. Okay. And now we put a chest drain. So we try and don't use the tripod if we can. 이슬람 문화권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제주도에 한꺼번에 몰린 예멘 난민 수용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국내에서도 이슬람에 대한 공포증, 즉 이슬람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중동 선교사들이 국내에서 한자리에 모여 선교사 대회를 진행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성석 기자입니다. 전 세계 인구 약 74억 명 가운데 이슬람 인구는 대략 16억 명, 전 세계 인구의 21%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의 일부 나라들이 점점 이슬람화 현상을 보이면서 우리나라도 유럽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한국 교회 안에서
점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남의 일처럼 여겨졌던 이슬람 포비아가 한국 교회의 현실로 받아들여진 건 지난 2007년에 발생한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팀 피랍 사건. 당시 단기 봉사를 떠났던 샘물교회 교인 23명이 탈레반에 의해 피랍돼 일행 가운데 배영규 목사와 심성민 씨가 탈레반의 손에 희생되면서 이슬람 포비아가 한국 교회 안에 현실화됐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제주 예멘 난민 신청이 급증하면서 이슬람 포비아는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이슬람 문화권의 선교사들은 이슬람 포비아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슬람 국가인 예멘에서 4, 5년 전부터 난민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조창현 선교사는 이슬람 포비아 현상을 부인하거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있는 현상 그대로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슬람이 무섭다, 무서운데도 내가 극복하겠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냥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가는 것뿐인 거지. 저희가 일부러 포비아는 이건 뭐 가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번 중동 선교사 대회에 참가한 선교사들은 이슬람 포비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위력이 있고 이슬람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란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강조합니다. 이슬람 분명히 사단입니다. 그렇지만 무슬림들, 즉 이슬람을 믿는 그 무슬림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거든요. 중동 선교사 대회에 참가한 24개국 100여 명의 선교사들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뿐만 아니라 이슬람권 전체에 이루어지길 소망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말씀을 전한 은평제일교회 심하보 목사와 임마누엘교회 전담양 목사는 초심을 잃지 말 것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강조했습니다. 목회를 하는 게 나 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지는 말자. 그게 첫 번째 슬로건이에요. 오늘 성령의 강한 파워가 이 자리에 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중동 선교사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영적 전투의 최전선인 이슬람 국가에서 복음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길 다짐해 봅니다. 중동 선교사 대회 참가자들은 서울 지역에서 2박 3일간 서울 지역 대회를 진행한 뒤 곧바로 강원도 춘천 한마음교회로 옮겨 춘천 지역 대회를 이어갑니다. CBS 뉴스 박성성입니다. I'm Tom Doyle, president of Uncharted Ministries and the author of Dreams and Visions: Is Jesus Awakening the Muslim World? And good friends with the Voice of the Martyrs Korea team. In a few weeks, we'll be back. It's our third time in just about a year. And we have fallen in love with the Koreans and, of course, the great ministry Voice of the Martyrs has going. And recently, we heard some news about your country. Yemenis are immigrating from Yemen to South Korea, 600 of them. And if the South Korean people are anything like Americans, when immigration started happening in our country with people from Iraq and Syria and North Africa, many people were nervous and concerned. Will they be terrorists? Will they try to kill us? What's it going to be like? Can our government even afford this? Will they take our jobs? All of those political and social issues people worried about. But I think one thing that happened is that people forgot that the people coming to our country are human beings. And the Yemenis are desperate. The majority of them will be Muslim. They've been in a country that is in a war, much poverty, people are starving, and yet it's been a country that believers have been praying about reaching for decades now. It's a closed country, no Bibles are allowed, no house churches are allowed, but by the grace of God, He has allowed 600 Yemenis to come to South Korea. I think many might be nervous about that. But I believe that's the government's job, to root out the terrorists and the bad people and keep them from coming to our country. But our job as the church is to fulfill the Great Commission and reach them with the gospel of Jesus.
This has been one of the hardest countries to crack for decades, getting into Yemen with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enemy has closed the borders, so it was virtually impossible for those carrying Bibles or wanting to plant churches or share the gospel. So God has allowed Yemenis to come to South Korea, and we just want to say, church, this is our opportunity. God has given you the high privilege of reaching a group that has virtually been untouched by the gospel. So let's not be afraid. Let's let the government take care of the bad things associated with Muslims immigrating to a country, but let's be the church and reach out to them with the love of Christ. Recently, we were in Europe and we met young Muslims who have left their faith and have become followers of Jesus. And as we talked with them, their stories were the same. Here's what they said. They said the only people that were concerned about them as they went from their country through Europe were Christians. They showed compassion, they showed love, and this changed their heart. This changed their mind, and they willingly became followers of Jesus and gave their lives to him. They've been transformed. We pray this is going to happen in your country. So let's be in prayer for the Yemenis that are on their way to South Korea. Let's pray that we can, as believers, befriend them, show them the love of Christ, not be afraid, and eventually reach them with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is is so exciting. South Korea, you are honored to have these people immigrating to your country. One of these days, there's going to be Yemenis in heaven because of your prayer, your efforts to meet them, and your efforts to share Jesus with them. God bless you. Can't wait to see you in a few weeks. The sun cannot compare to the glory of your love. There is no shadow in your presence. No mortal man would dare to stand before your throne, before the Holy One of heaven. It's only by your blood, and it's only through your mercy. Lord, I come. I bring an offering of worship to my King. No one on earth deserves the praises that I sing. Jesus, may you receive the honor that you're due. Oh Lord, I bring an offering to you.
예멘 내전이 발발한 지 1000일을 넘긴 가운데 민간인들의 고통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식량난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사회 기능도 마비됐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원이 더욱 절실합니다. 조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어린 딸의 배웅을 받고 일터로 향하는 바킬 아잠 씨.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교사로 재직 중이었지만 지금은 일용직 노동 일을 하며 어렵게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멘 내전의 여파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돼 결국 직장도 삶의 터전도 잃은 겁니다. 내전이 발발한 지 2년하고도 9개월을 넘기면서 인도적 위기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Yemen is the largest food insecurity crisis in the world, and our recent humanitarian needs overview identified almost 18 million people who are in need of support food-wise. 계속되는 폭격으로 의료와 수도, 위생 시스템이 서서히 무너지면서 전염병도 창궐했습니다. 10,000명에 달하는 민간인 희생자 가운데 2,000명이 콜레라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회 기능은 사실상 마비됐고 주요 항구와 공항 폐쇄로 외부에서 구호품을 전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국제사회의 지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 유엔에 따르면 올해 예멘에 필요한 인도적 지원은 2조 6천억 원 규모였는데 실제 모금액은 40% 정도에 불과합니다.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잊혀가고 있다는 우려 속에 민간인들의 희생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가 끝난 다음에 통계를 보면 어떻게 전국이 이렇게 똑같으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비율을 하느냐, 왜 서울은 3표를 얻은 미래통합당 QR코드에 1번, 2번에 정확한 비율을 결정해서 넣은 겁니다. 그것이 서울은 67대 33입니다. 3표 가운데 1표를 가져오는 훔치는 조작값대로 67대 33으로 프린트를 해서 사전투표 현장에 방문한 사람들이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찍도록 하게 되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서울은 3표 가운데 네, 제가 요 정세균님 거거든요. 4년 전 20대 총선. 얘는 값이 멀쩡해요. 3.61. 예. 그러니까 아무리 물론 실내 구간에서 2.58을 절반이 아니라 뭐 3분의 2는 다 가져간 거죠. 위에 이게 3분의 2 같지는 않은데 이게 3분의 2를 가져간 것처럼 나와요. 야, 대단하네. 이걸 가지고 제가 손계산을 이 관련 내용이 이제 궁금하신 미터라고 하고 표준 편차가 뭐 20cm라고 하면 1시그마는 뭐 이제 뭐 1.8에서 2.2 뭐 이런 식이고 뭐 2시그마면 2.4m, 3시그마는 2.6m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6시그마가 되면 3.2m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왜 이야기하느냐 이런 게 뜻이 아니고 이거는 눈 감고 생각해도 적어도 24시그마는 그냥 떨어지는 판인데 그런 판에서 질 수는 없다는 그거 확증의 반어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마지막 요약을 하면 존 박사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이번 선거는 100% 부정선거. 머리를 숙여 돌을 주라 물러서지 마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허리를 숙여 돌을 주라. 물러서지 마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얼굴 하지마. 힘들어 죽겠다.